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에서 핵심 한자와 어휘 연습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아시아 중동학부 중국학 전공 32210708학번 김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배웠던 한자들을 천천히 다시 복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어, 일단은 모든 한자를 다 다루지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기억에 남는 한자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유심히 본 아니면 주의 깊게 본 그런 한자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쇼 시작하면서 같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볼 한자는 옷의자입니다. 한자로 읽을 때는 이라고 읽습니다. 이 글자는 상형자의 한 종류인데요. 이거는 옷섭이 크게 달린 윗옷을 본떠서 만든 상형자입니다. 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옷섭이라는 것은 저고리 혹은 두루마기 같은 것들에서 옷의 깃 아래쪽에 달린 길쭉한 헝겊 같은 겁니다. 어, 이렇게 한복 같은 경우에도 깃이 이렇게 조금 부족한 실력이지만 마우스로 열심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저고리가 있을 때 요 앞부분, 요 부분이 옷섭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옷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요 옷섭 부분을 본떠서 만든 게 바로 이 이라고 하는 옷의자인데요. 약간 고름 같은 느낌이죠. 옷 고름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 같은 경우에는 옷을 일반적으로 이제 옷을 뜻하는 의복, 복장을 의미를 하는데 이라고 사성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옷을 입다라는 동사로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가 들어가는 글자는 웬만하면은 대부분 의복이나 이제 포목, 그러니까 천 같은 옷감 같은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어에서 거의 쓰이고요. 다음으로는 거느릴 솔자입니다. 르라고 사성으로 읽는데요.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쿠, 잠시만요. 요 글자 같은 경우에는 거느릴 솔, 헤아릴 률로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거느릴 솔도 되는데 이제 헤아릴 률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거느릴 솔자가 류라고
솔인데 류라고 읽는 거는 조금 어스럽죠? 헤아릴 률이라는 글자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류라고 읽히는 겁니다. 거늘리 솔로서, 솔자로서 읽힐 때는 슈아이, 슈아이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 또한 상형자인데 끌어당겨서 꽉 동여맨 큰 밧줄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점들이 조금 있는데요. 요 점들이 요렇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밧줄을 묶을 때 이제 줄 위에 생기는 보풀을 나타내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것들을 점으로써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밧줄 부분이라고 치면은 요게 보풀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배 끄는 밧줄률이라는 한자도 있어요. 근데 그 글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글자나 아니면 동아줄률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요 두 가지 글자 또한 둘 다 류로 읽히는데 요거의 본자가 바로 요 거느릴 소리면서 이제 헤아릴 률로 써도 읽히는 요 글자가 되겠습니다. 요게 본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물로 이제 새를 잡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음은 피혈자예요. 피혈자이면서 쉐라고 읽거나 또는 쉐라고 읽는데요. 요거는 이제 잠시만요. 요거는 쉐라는 글자로 삼성으로도 읽힐 수 있는데요. 요거를 위에다가 성조를 표시하면 안 되고 요거 위에다가 성조를 표시를 해야 되죠. 시에라고 삼성으로 읽을 수도 있고 슈에라고 사성으로도 읽을 수 있는 피혈자입니다. 요거 또한 상형자인데요. 요거 또한 상형자로서 읽을 수 있는데 요거는 그릇명과 그 속에 그릇명자. 그릇명자 여러분 혹시 요 부분이 그릇명자예요. 그릇명자 요거가 그 속에 담긴 피, 제사용 피예요. 요 피를 나타내는 둥근 점으로 요게 피를 나타내는 거죠. 요게 피예요. 피를 나타내는 둥근 점. 그걸로 이루어진 글자가 피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갑골문을 보시면은 이게 갑골문인데 갑골문을 보시면 갑골문의 이 피혈자는 핏방울이 안에 그릇 안에 핏방울이 떨어지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요 그릇이 있고 그릇 안으로 피가 떨어지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는 사람 또는 동물의 피를 의미를 하는 글자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피는 회맹이라는 때가 있어요. 회맹 때 맹설을 하면서 마시기 위한 제사용 피입니다. 다음은 이제 셋째 청간 병. 원래는
남녘병으로 저희 수업에서는 남녘병자로 잠시만요. 조금 써놓을게요. 수업에서 배웠던 부분도 중요하니까 남녘병자로도 쓰였던 요 빙이라고 읽는 삼성으로 읽는 요 글자는요. 요것도 상형자입니다. 요거는 부침개 혹은 떡이나 빵 같은 거를 붙여서 붙이거나 굽던 번철을 본뜬 건데요. 번철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번철이라는 것은요, 붙이거나 볶을 때 음식을 이제 부침개를 붙이거나 이제 음식을 볶을 때 사용하는 소뚜껑처럼 생긴 무쇠 그릇을 번철이라고 하는데 이 그릇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남녘병자 혹은 셋째 천간 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책상 모양의 이동 받침대나 아니면 물고기 꼬리를 본떴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요. 이제 갑골문에서 요거 요빙을 포함하는 글자는 대부분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는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제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제 상단에 가로획이 나중에 추가가 됐죠. 나중에 추가가 됐던 요 가로획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김을 위해 얹은 물건 위에 또 다른 물건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징을 하면서 이제 원래는 옮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니면 요 가로획은 솥을 올려놓을 수 있는 솥을 올려놓을 수 있는 화로의 상단 부분을 강조를 한 거고, 이제 이 빙은 원래는 화로 혹은 화롯불을 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요거는 원래 지금 현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미가 따뜻하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본래 화로의 형상을 본따서 그린 것이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술의 거자예요. 술의 거자. 술의 거 혹은 술의 차라고 읽습니다. 요거는 술의 거로 읽을 때는 쥐라고 읽고 차라고 읽을 때는 츠로 읽게 되는데요. 보통 술의 차자로 요 음으로 많이 읽죠. 그래서 츠라는 요 병음이 제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갑골문. 술의 차자의 갑골문이고요. 이제 요것도 상형자예요. 요거는 고대의 술의 혹은 전차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상형자인데요. 어, 여러분들은 술의 차자를 많이 아시려나? 술의 차, 추어라는 요 글자는요, 말씀드린 대로 수레바퀴, 아니지, 수레의 모습을 본떴는데, 이제 차량
혹은 뭐 주정차 이런 말을 할 때도 다 츠어라는 요 한자가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요, 이제 소전을 보시면은 이제 갑골문이나 금문을 보시면은 여기서 수레, 바퀴 혹은 이제 굴대나 끌채 아니면 기울 때나 멍에가 완벽하게 비치된 마차의 모양, 완벽하게 다 비치가 되어 있는 마차의 모양을 나타내는 지금 글자로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전에서의 거자는 요거는 술에 바퀴 굴대가 있는 간략화된 약간 간략화된 그런 글자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글자가 부수인 글자들은 대부분 수레랑 연관이 되어 있는 글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누릴 향자입니다. 누릴 향자 같은 경우에는 샹으로서 삼성으로 읽게 되는데요. 죄송해요. 그래서 샹으로 삼성으로 읽는데 이것도 상형자입니다. 이것도 상형자예요. 그래서 형통할 형자, 그리고 누릴 향자, 그리고 삶을 팽자, 형통할 형, 흥 혹은 샹으로도 읽을 수 있고 텅으로도 읽을 수 있죠. 요거는 흥으로 보통 읽는데 누릴 향자는 샹으로 읽고 삶을 팽자는 펑으로 읽습니다. 요거 세 개는 다 동원자가 되겠고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누릴 향자 샹은 높은 누대 위에 지은 집으로서 조사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보통 요거 하나로 지금 쓰지는 않고요. 요거랑 지금은 누릴 향자를 두 가지로 씁니다. 요것도 샹으로서 누릴 향자를 나타내고요. 요즘에는 현대에서는 요 글자와 요 글자 두 가지 같이 쓴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대 제사로부터 유래를 하게 된 거고 이제 갑골문이나 금문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인류의 반혈거 시기의 가옥 형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인류가 거주를 하면서 음식을 조리를 하던 곳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가 또 있는데 요거는 아래에서 위로 받친다라는 뜻으로 이제 높을 고자 있지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여기 다른 선들을 조금 지울게요. 네.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높을 고자가 있는데
다시 써야겠네요. 제가 지금 마우스로 쓰고 있는 거라서 조금 매끄럽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 높을 고자, 높을 고자가 있는데 여기서 밑에 부분을 빼고 요 밑에 부분을 빼고 생략을 하고 그 아래에 진헌을 사용할 익은 음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거를 생략하고 요거 원래 순서는 요거예요. 요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 글자를 더해서 요 글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효경이라는 부분, 효경에서 효경에 나와 있는 바 이제 제사에서 귀신에게 음식물을 바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고건조에서 종묘의 형상을 띨 상형자 이미 뚜렷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활궁자이고요. 잠시만요. 네,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잠깐 음소거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한자는 활궁자입니다. 요 활궁자 같은 경우에는 꽁으로 이렇게 읽는데 일성이에요. 꽁으로 읽고요. 요거는 활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활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자죠.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형자인 겁니다. 요거는 이제 활 자체는 화살을 쏘는 무기죠. 네, 무기인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요거는 요 갑골문을 보시면 궁의 모양이죠. 활 시위를 잡아당겨서 발사를 하는 활 시위를 화살을 이렇게 걸어서 활 시위를 당겨서 발사를 하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이제 갑골문에서는 이런 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금문에서는 활 시위를 이제 숨기고 생략을 해서 활 시위가 없는 활의 이제 형태로 이렇게 금문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활 몸체의 형태가 이렇게 구불구불하죠. 매끄럽지가 않죠. 그래서 구불구불해서 요 활 공자는 꼬불꼬불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요 글자를 따르는 글자들은 전부 다 활이나 아니면 그 활이 작용하는 그 원리에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글자. 필이 약자입니다. 휘라고 사성으로 때리듯이 위에서 아래로 때리듯이 읽습니다. 휘라고 읽고요. 요것도 상형자입니다. 요거는 어떤 것을 본떴느냐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관을 엮어서 만든
관을 엮어서 만든 악기 모양을 본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운데에 구멍이 있고 위에 부는 입구, 바람을 불어 넣는 입구가 있는 겁니다. 혹은 이제 그 위에 다시 입구자를 더해서 요게 그 구멍인데 아니면 요게 입구자를 더해서 부는 거를 분다. 후 하고 불어서 소리를 낸다. 그런 악기이다. 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골문에서의 약자는 두 개의 관을 한데 묶은 관악기 형태. 관악기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의 형태 중에서 거꾸로 된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요거는 취구, 분홍 구멍. 거꾸로 된 삼각형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취구. 그러니까 부는 구멍이죠. 바람을 불어 넣는 그러한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이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글자라고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글자는 비추자입니다. 요 비추자는 쪼라고 읽고요. 쪼 삼성입니다. 삼성으로 읽는데 요 비추자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상형자예요. 여러분들은 요 비자가 무슨 비자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요 비자에 대한 의미를 순간적으로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제 요거는 빗자루를 본떠서 만든 상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또 우자라던가 뭘 경자라던가 아니면 수건 건자 같은 형태로 잘못 변했는데 어 어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 변했는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알고 지나가는 게 좋겠죠. 물 경자 아니면 수건 건자. 수건 건자 같은 경우에는 요게 요렇게 바뀐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근본적인 거에서 바뀐 거는 요거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또 오자 같은 경우에는 요 윗부분이 잘못 변한 형태가 요 또 오자고 그다음에 묶은 부분 아무래도 요 부분 때문에 수건 건자가 된 것 같다. 네, 이제 요 묶은 부분들이 요렇게도 변하고 수건 건자로도 변하는데 수건 건자가 요 월 경자에서 수건 건자로 바뀐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묶은 부분이 잘못 변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갑골문이랑 근문을 보시면은 요거는 상형 문자인 게 바로 보이죠? 빗자루. 빗자루가 거꾸로 서 있는 여기가 솔 부분이고 이제 여기가 손잡이. 여기가 우리가 아는 손잡이 잡는 부분이죠. 이게 거꾸로 서 있는 형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획이 보이죠? 추가적인 획이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가운데 부분을 노끈으로 묶은 거예요.
B자로 가운데 부분을 노끈으로 묶은 거를 이렇게 추가 획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는 우산산자입니다. 요 우산산자는 산, 요것도 삼성입니다. 우산산자, 요것도 상형자예요. 요 우산산자, 산으로 읽는 요거는요, 원래는 일산산자로 쓰였어요. 원래 쓰이는 글자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산이라고 읽어요. 요 글자로 썼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산산자는 예쁘게 쓰여지지는 않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건데요. 요거는 요게 의미부예요. 그리고 요게 소리가 의미를 가지고 얘가 소리가 되는 거죠. 산. 그래서 요걸로 쓰였는데 민간에서 쓰인 부분은 우산 산자죠. 요거보다는 여러분 요게 많이 쓰여요. 보통 지금 현대에서 우산 산자로 쓰이는 글자는 요겁니다. 네. 요건데 이제 일종의 비를 막거나 태양을 가리는 도구임을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모양을 본따서 상형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해설을 보시면 이제 펼쳐진 우산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은 덮개를 이야기하고 이제 덮개 아랫부분은 골격이랑 뼈대랑 이제 손잡이 요 부분들이 손잡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산 산자를 상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전복자예요. 전복자는 부라고 하는 요것도 삼성이네요. 오늘은 삼성으로 읽는 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를 본떴느냐 거북이의 껍데기를 지진 후에 불로 지져요. 그래서 이게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갈라진 무늬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자. 그게 전복자다. 요거는 조심조자. 아이쿠, 잠시만요. 조심조자는 여기 획이 더 있어야 되죠. 조짐조자의 간략형이 요 전복자입니다. 요거의 간략형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점을 쳐요. 점을 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중국에서 미래를 예견하는 한 가지 방법이 거북이 등껍질을 이제 구워서 갈라진 모양을 보고 이제 그거를 따라서 점을 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진 부분 방향이나 길이나 아니면 다른 특징들을 통해서 미래의 성공이나 실패 조짐을 점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등껍질에 갈라진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상형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껍질이 갈라질 때 나는 소리랑 같아서 의성어
의성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치다, 점을 보다, 점치다라는 의미에서 후에 이제 예언하다라던가 추정하다라던가 이제 선택하다라는 의미로 파생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무당, 무자. 요 무당, 무자 같은 경우에는 우라고 읽어요. 요거는 일성이고요. 요 무당, 무자 같은 경우에는요. 요것도 사형자예요. 요거는 두 개의 옥을 서로 교차한 무구. 그러니까 샤머니즘에서 무당들이 쓰는 무구, 도구의 모습을 본떠서 강신을 바라는 무당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대나무 두 개가 서로 교차되어 있다. 교차되어 있다라는 어 그런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네, 제가 정리한 한자들은 이제 이 정도가 되겠고, 자료 출처는 교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찾으신 부분들을 저도 참고를 하면서 이제 요 사이트도 같이 참고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요 사이트나 아니면은 이제 한자를 찾을 때 사이트들을 한 번씩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까지 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설명이 조금 길었을 텐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때까지 발표를 한 김선정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